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출신이자 경기도 법카 의혹의 핵심 인물 배모 씨인데요. 이분의 부동산 자산이 무려 80억 원이라고 합니다. 그 돈들 다 어디서 났느냐는 겁니다. 들어보시죠. 받은 돈 전부 다 합치면 세전에 3억 6,700만 원입니다.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 또는 상가인데요. 수원 광교의 상가주택 시가가 35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 거는요. 잠실에 이분이 또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현재 시가는 28억 5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정릉의 아파트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8억 2,500.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분당의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가가 7억 4,500입니다. 평생 수입이라는 게 4억도 안 되는데 그 매입을 어떻게 25억 이상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늘어나서 거의 80억 가까이 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. 누구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금 출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과세 실익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검증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뭐 이제 인지하셨으니까 검증을 하셔야 되고 인지하셨는데도 검증을 안 하시면 직무유기가 되겠죠. 자, 이 배모 씨만큼 이재명 대표 부부와 가깝다는 김지호 전 부실장이요. 이렇게 두둔을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배 사무관이 이재명 대표와 공직 생활을 같이 한 기간은 뭐 대략적으로 10년 정도 되고 25년 동안 경제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동산 투자 같은 걸 했고 네. 그 가치가 늘어나서 한 80억 정도 재산을 모았다면은 재산 증식을 굉장히 잘한 경우죠. 배모 사무관이 잔고 증명을 조작하거나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그러한 주식에 투자해서 떼돈을 벌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해서 그 가치가 올랐는데 그것을 범죄시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. 정치 보복성 그러한 탄압이다. 무슨 얘기입니까? 그러니까 그저 투자 잘한 거다 이런 얘기죠. 그러면서요 시기 얘기를 했어요. 이재명 대표와 함께한 시기는 10년밖에 안 되고 이 사람은 25년 동안 경제활동했기 때문에 다 모아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투자해서 지금 불린 거 아니냐. 과연 그런지 따져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이렇게 수원 광교에 35억짜리, 잠실 아파트 28억짜리, 정릉 8억, 분당 7억 이렇게 약 80억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요. 부동산 중에 가장 평가액이 높은 수원 광교 상가주택 그리고 잠실 아파트는요.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취임한 뒤라는 게 박수영 의원의 분석입니다.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요. 배모 씨 수익은 2010년부터 총 4억 원이 안 되는데 잠실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9억 5천이 들고요. 수원 땅을 매입하는데 6억이 듭니다. 9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6억을 투자해서 지금 그 두 부동산의 가액이 63억이 되었어요. 설 변호사님. 네. 이 배모 씨의 재산이 80억 된다. 이거 얘기는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런데 다시 좀 불거졌는데 당시에 왜 불거졌냐면 이재명 대표의 차명 재산을 배모 씨가 갖고 있는 거 아니냐. 이런 얘기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당에서 이 자금들의 출처를 좀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주장이 나온 거예요. 조금 뭐 그래 볼 필요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. 아까 뭐 김지호 부실장이 얘기했듯이 뭐 그 10년 동안 공직 생활을 같이 했는데 그 전에는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어떤 직원으로 같이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서 꽤 오랜 뭐 한 1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성남시장 시절,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고위직 공무원이죠. 5급 이상에 대한 5급 공무원까지 했으니까요. 거기에 대한 그 월급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게 한 3억 정도 된다는 것인데요. 그럼 그 전에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았을 텐데 저도 뭐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변호사 사무실 여직원이 그렇게 뭐 크게 월급이 많지는 않거든요. 네. 생각보다는. 근데 뭐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고액의 월급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매입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. 지금 평가 기준은 아니니까.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뭐 한간의 의혹에 의하면 어떤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몇억 원이 들어갔는데 수억 원이 들어갔는데 그걸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얘기가 나와요.
그렇다고 한다면 이 현금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네.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본인 자산이 아닌 경우에 이것을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받았든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때 그걸 증여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다. 충분히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백모 씨가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공무원 월급 뻔하다고 하는데 2010년부터 그 월급 받은 거 다 모아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4억인데 보신 것처럼 뭐 잠실 아파트와 또 수원 땅 사는데 10몇 억씩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냐. 이건 현금으로 투자한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출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구 변호사님. 궁금한 게요. 국세청 답이 이랬어요. 자금 형성 과정은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. 맞나요? 그게 형식적으로는 맞고 실질적으로는 틀린 게 왜 그러냐면 처음 구입할 때는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할 때 내 돈이 이만큼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은행에서 이만큼 밀렸습니다. A라는 사람한테서 이만큼 차용했습니다. 이렇게 서류를 맞춰서 내요. 근데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도 자기의 차명 재산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빌린 것처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한테 뒤로 갚거나 내 돈을 줘가지고 변제한 거를 처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.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처음에 취득할 때 그것만 맞춰서 내면은 그냥 아 맞구나 이렇게 했구나라고 했는데 사실상 빌린 게 아닐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나중에 그 빌렸다고 한 거에 대해서 갚는 것까지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됐을 때는 소명을 요구를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로 추정되는 과정을 지금 거치게 돼 있거든요. 지금 자신의 연봉을 다 모아도 40억인데 처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25억이 필요했어요. 그럼 20억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이 되고 그러면은 소명을 해라. 만약에 그 당시에 차용이라고 했던 부분이 있으면 변제했던 기록을 갖고 와라라고 할 텐데 지금 중요한 거는 배모 씨가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. 해명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진행됐을 때 정말 차용이 있는지 아니면 차명 재산으로 누군가가 껴있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밖에 없다. 앞으로 좀 더 번질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